장장 100회를 넘게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저녁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종문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개입니다. 공개인데 제가 미리 공지를 안 하고 아까 오해 나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한 주 쉽니다. 커피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쨌든 매듭을 짓느니까 좀 시원섭섭합니다. 이게 시원한 거는 이제 조금의 다다음 주에 또 압박감이 들어오겠지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죠. 이래 참 성실하게 공부를 쭉 이어가는데 사실 이게 멤버십이라는 게 그죠. 이게 영상을 쭉 행거를 올려놓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보도록 그렇게 하는 약간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명리 공부가 따로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된다 이러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약간의 의무감, 책임감 서로 간의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 시간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영상만 보게 되면 좀 쉽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영상 꾸준하게 이렇게 올리고 공부해 나가는 게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딱 시간 정해놓고 약속을 해야 좀 이런 강제성이 부여돼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해서 영상을 쭉 채워나간 그런 공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중에 좀 이렇게 제가 다 맞는 소리만 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00강을 넘어가게 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나가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성실하게 했죠, 여러분들. NZ님 안녕하십니까. 기려별님 또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도 하고 사주도 좀 해보고 풀이해보고 우리 이 시간에 사주 자세하게 풀이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박종문 선생님 실시간 수업에 집중이 잘 되죠. 딱 요 시간을 딱 해갖고 딱 한다는 공부가 그렇게 해야지 좀 잘 됩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영상 보다가 그냥 나중에 또 보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딱 요렇게 딱 이렇게 마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좀 잘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고 공지를 공지 겸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9월달 한 주 쉬고 첫 주 쉬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통변할 계획입니다. 지금 멤버십 만드는 거는 이제 올리게 되면 공부 참여하실 분은 거기에서 멤버십에서 참여하시면 되고 수강비가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요거는 기초 과정은 매월 6만 원이 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설정한 것이 되놓으니까 더 낮게는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더 낮게는 안 되더라. 더 낮게 되나? 근데 통변반이기 때문에 기초반보다 더 낮게 되나? 더 낮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 자세하게 바빠가지고 자세하게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떤 과정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통편입니다. 그냥 사행도도 조금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주로 이제 사주를 보는 이때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좀 이렇게 풀이해보는 사주 풀이.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하나, 목요일 하나 이렇게 명조 하나 가지고 이론 설명할 게 있으면 또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그냥 쭉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 말까지입니다. 올 말까지 편안하게 그냥 사주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보는 시간. 그러면 아마 좀 도움 될 겁니다. 앞에 배운 우리 지금 명리 기초 가이드 이거 하는 거, 이거 응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연결성으로 해드려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 상인도 기초반, 이거 그냥 상인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기초반을 줌 수업입니다. 줌 수업이고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get을 준비를 합니다. 그 뭐 너무 많은 인원은 제가 구름과 같은 성운의 힘이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예 조금만 채워지면 바로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9월 16일 정도 화요일 저녁 7시부터 하는 줌 수업을 상위도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 상위도 그 상위도 기초 하는 거는 기본적인 명리를 조금 아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수업을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참고로 해서 주변에 야 상인도 좀 배워봐라 이렇게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예 그렇게 해서 기초반 제가 따로 공지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가격대로 하라고요. 황정우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설정이 안 되더라고. 이 가격 그대로 하고 싶긴 한데 더 싸게 할까요? 더 싸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통변반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싸게 하든지 보고 그죠? 예, 이거 많이 이거로 많이 이거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떼가가지고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떼가. 예,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죠? 저도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등급이 좀 높아지는데 더 낮게는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는 뭐 알아서 해볼게요. 참가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예, 여겸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황정우 선생님 평생의 예,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명리는 이거 사주 몇 개월 만에 속성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다. 속성이 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요. 속성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짧게 테마를 배우는 거는 가능한데 최소한 자기가 뭘 하려고 말을 붙이려면 1, 2년은 쉽게 쓰이게 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흘러가야 되죠. 한 2년 정도는 뭐 대략 이렇게 뭐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어야지 말이라도 조금 하죠. 속성반 이런 거 하면 아유 다 구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멤버십 계속 신청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12운성 양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별로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게 제가 좀 풀이를 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양한다 이제 12운성을 보는 원칙도 살짝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어볼게요. 기본적인 우리가 12운성을 보는 제일 큰 어떤 목적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이게 엄청 심오한 듯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지의 관계성의 어떤 연장선이죠. 그죠? 지지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운행을 하죠. 일정한 운행을 한다는 것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여름 되고, 여름은 가을 되고, 가을은 겨울 되는 거겠죠?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지구의 생명체가, 그죠? 다른 이상한 생명체가 또 살겠지.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면서 사는 이 자연에서 우리가 모든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여기 이 지구라는 이곳에 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지라는 우리가 이제 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가 항상 가지는 특성은 뭐냐면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계속 따박따박 가더라. 30일을 따박따박 가더라. 이게 제일 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여기에 따박따박 가는 이 30일 동안을 이렇게 운행할 때 이 지지들은 어떻게
이 하나의 계절을 이루어서 만들어졌느냐. 왜 이렇게 30일 동안 지금은 이제 신월이니까 신월이라는 이 계절은 왜 이렇게 작용을 할까? 그죠? 이거를 왜 이렇게 작용하게 되었냐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따지는 거죠.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면, 식간 때문이죠. 그러니까 양의 그 기운, 십간. 그죠? 십천간이 이 계절을, 신이라는 요 계절을 이루어냈죠. 이루어냈는데, 모든 계절을 다 이루어 주었어요. 이 십천간이. 다 이루어 줬다 했습니다, 제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십천간이 천이지를 이루니까 십천간이 그 계절을 만들 때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십천간이 입장에서 야 요번에 네가 이거 좀 해라. 신월은 누구 보고 시켰겠어요? 경금. 네가 이때는 제일 주동해서 역할을 해줘야 돼 라는 것에 다음에 내가 간목은 내가 반대에 인월에 가가지고 내가 내 역할을 할게. 쉽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분담해서 끊임없이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식간들이 끊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인월에 가더라도 경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준 거죠. 그죠? 그 서로가 약속한 거겠죠. 그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가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십정가들이 전부 다 그 약속을 하면서 이 계절을 순환하면서 다 합의한 거야. 합의봐가지고 이 지지의 그 순환 속에서 뭐가 십간이, 그죠? 십간이 순환하게, 그 십간 안에는 이제 음과 양의 오행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오행이 들어가 있고, 오행은 크게 봐서는 음양이라는, 그죠? 해가 뜨고 지고, 이 하는 큰 음과 양의 그 회전을 지지가 이루게 된 거지. 그렇게 해가 서로 이제 약속한 거지. 계약서 사인했단 말입니다. 계약 사인하고, 야, 앉아. 너는 너는 꼭 30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30일을 꼭 지켜가면서 30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계절을 다 해서 만들어주고 그 계절마다 뭐 하겠다고. 때가 되면 내가 하는 역할은, 주되게 하는 역할은 내가 나타나서 할게. 이렇게 하고 약속을, 도장을 찍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간은 반드시, 인에는 반드시 누가? 갑이 세워지고, 묘에는 반드시 을이 세워지고, 사에는 반드시 병이 세워지고, 오에는 반드시 정이 세워지고, 신에는 반드시 경이 세워지고, 유에는 반드시 신이 세워지고, 해에는 반드시 임수가, 자에는 계수가 세워져. 그 순환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오행이 움직이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인에서 갑이 세워졌으면 경금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구를 대신해서, 경을 대신하여 신금이 금을 여기서부터 만들어가고, 유지해가고, 그 다음에 경금을 다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묘에 경금이 태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죠? 신금은 이때 이양하고 넘어가고, 금은 점차 양, 생, 욕, 대, 록으로 형성되더라.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지, 그죠? 그걸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사실을 끊이지 않고 오행과 식간이 서로 움직이기를 약속하고 만들어낸 게 식간과 십이지의 계약서지. 그 계약서를 우리가 입수를 해보니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입수를 해보니까 얘들이 요 계절에 딱 보니까 하나 계절에 딱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 보니까 계약서 내용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 해봅시다. 오 이러면 오래 이래 딱 해보니 요 계약서에 가봐보니까 식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도장을 다 찍어놓은 거지. 갑은 저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을은 그래 갑이 죽으니까 내가 장생해가지고 내가 이제 꼭 금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죠? 금으로 가니까 내가 거기에 갑목너를 살짝 넣어줄게니까, 을목 입장에서 장생했잖아. 그죠? 오에 장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목니 걱정하지 마라. 비록 네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나중에 다 살려낼 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오에 장생해가지고 뭐 한다고? 갑을 갖다가 숨겨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가? 을이 오에서 장생했으니까 정화를 통해서죠. 정이 오에 록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화가 록을 타게 해가지고 갑을 뭘로? 화로 돌려가지고 화로 변화시켜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을이 경금이 이루어지고 욕지거든요. 경이 오의 욕이에요. 욕을 타게 해가지고 정화를 여기다가 넣기 시작하죠. 그죠? 얘들이 경금이 이제 형성되게 하는 거죠. 그럼 무토나 기토들은 전부 다 금의 형질을 오에서 록입니다. 무토, 기토, 무는 이제 왕지니까 이 토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12운성으로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신금은 당연히 그죠. 여기서 병지에 걸리죠. 병에 걸린다는 거는 화를 수렴하는 경금의 이 작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그 변화하는 거죠. 그죠?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든다는 거는 모양을 바꾼다, 변화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금을 빨리 이루어낸 것을 따라서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기 본작용을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병지는 바꾼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임수가 태로 들어가죠. 임수가 태하기 시작하니까 임수들이 본격적으로 뭘 만들어시기 시작하는 화를 수렴해 들어가는 거죠. 이 애가 뭘 담느냐 하면 목을 담는 거예요. 결국은 목을 담는다는 건 정화를 담는다는 거죠. 그죠? 임수들은 여기에서 태로 담아서 가고 그럴 때 비로소 개수가 이제 나는 다 했으니 임수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작용을 하죠. 절지로 가고 절지로 가면서 개수들은 절지로 가는 이유가 이제 금의 형성이 5월에 금의 형성하기 때문에 개수들이 그 작용을 갖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용을 끊어내는 거죠. 그죠? 끊어내게 되면 자연히 목이라는 것은 개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5에서 사한다는 건 개수가 없으니 갑의 입장에서 개수의 작용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관계성이. 왜냐하면 갑이라는 것은 수의 관계에서 대략 수를 머금고 오르기 때문에 그 작용에 단절이 5에서 생기는 것이. 이렇게 서로 약속이 딱 돼가 있다고. 이게 계약서야. 계약서. 시가들끼리 저거 다 계약했다고. 오라는 여기서는 그래 하자. 이렇게 딱. 그럼 다른 데 가면 또 다르게 하기로 하니까 자에 가면 반대겠죠. 자에 가면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만 없이 식간들이 이 사계절을 순환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서 어느 한 놈이 난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계절이 무너지는 거죠. 계절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식간 관계에서 관계성이 흐트러지니까 제대로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게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키면서 지지가 순행하는 30일, 33일, 365일 돌아가면서 식간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하나 마주하면 그 천간 하나 마주하고 지지 하나 마주하고 이런 게 아니다고. 그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병호년이다. 이제 신수 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1년 운세해야 되는데 병호 이렇게 왔다 이러면 이 빤하지. 그죠? 요 작용을 하면 뭘 하겠다는 소리냐. 이거 뭐 딱 뻔하잖아요. 병화가 올라타고 오에 올라타 있다라는 거는 병화가 주도하겠다라는 천간의 작용을 병이 오를 타죠. 이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갑오 이렇게 왔으면 또 그 주제가 달라졌잖아요. 간목이 주체가 됐잖아요. 병호 이러면 병화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세의 그 이끌어감의 작용의 기준은 천간이 그리거든요. 천간이 식간에 그리지. 병이 오에서 왕지를 가지겠다. 12운성 지금 하는 거니까 그죠? 왕지를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왔잖아요. 갑오다 이러면 간목이 오에 나는 왕지를 할 거야. 왕지가 아니지 사지를 할 거야. 예, 이렇게 하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 주는 거는 그게 그 작용이 주된 간목의 작용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계약 관계를 보는 거예요. 5월이라는 이 계절 안에서. 왜냐하면 갑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 사주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의 주인공들이 있겠죠.
경금이 있는 사람, 신금이 있는 사람, 임수가 있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간목이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지금 죽겠다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다른 식간들은 동작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오화를 데리고 왔으니까 간목이. 내가 불구덩이 들고 와가지고 간목이 왔다 이러면 이제 식간들이 다 분주하게 계약서 꺼내가지고 나는 뭐 해야 되더라 이런 거 한단 말이지. 그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 팔자가 변화하는 것을 읽어주는 거죠. 그게 12운성을 보는 기본이 된다. 그런 상황을 이때까지 설명한 겁니다. 계속. 이제 오늘 또 새로 다른 이야기 하네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이야기 내가 기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일관성 있게. 예. 설마 처음이다 뭐 이런 소리 처음이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한계가 이게 그 반응을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게 12운성 기본이다. 그럼 오늘 하는 양지라 하는 것을 한번 또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양지다 이라면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간들은 이제 진술충미가 이제 양이죠 다 양인데 진, 술, 축, 미 요게 양이에요. 양이다. 이 양을 기른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요거 보셨던 엄마 배 있잖아요. 요 배가 있는 거. 이 양이지. 이 안에 엄마 배 안에 들어있지. 배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면 장생이잖아. 그죠? 애기 우는 그거잖아요. 목욕시키는 거.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그죠? 생이라는 건 이제 딱 나온 상태가 되죠.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온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존재가 실체에서 드러났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양이라 하는 것은 이 존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잖아요. 이 상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들이 이제 존재에서 그 실체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간목은 어디에서 그 실체를 진에 좀 줄여보자. 어디에서 그 실체가 이게 간목이 잉태됐다 이거 아느냐 하면 여기겠죠, 그죠? 간목. 왜냐하면 간목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했냐면 여기서 갑이 시작이 됐거든요. 새롭게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절처봉생하는 이 자리가 갑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 잘 모른다 이거죠. 이 절태까지도 잘 모른다. 이제 태 정도 데려가면 이제 간목이 내가 이제 양분 빨아들여서 이게 갑을 이제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하는 준비를 하죠. 이때 하지만 술에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술은 간목이 수의 작용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갑을 갖다가 그냥 나무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막 그냥 이때부터 그냥 막 자라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12호성의 이해가 좀 전달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갑을 어떤 작용력의 시작이라고 부르냐면 수가 화로 가는 작용력의 시작이 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이 12운수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걸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게 걸림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우리 여기서 수업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조금만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거를 자꾸만 뭐 나무다 바위다 해서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래 하면 더 헷갈린다. 나중에 상인도 자꾸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초 과정에는 좀 수월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갑이다 이러면 나무다 이렇게 하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2운성을 요 정도 공부를 해나가면 그렇게 하면 그 공부가 자꾸 지체가 돼요. 그래서 갑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수가 화로 가는 이 과정에서 수를 가지고서 쭉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상태죠. 그죠? 그 작용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해까지 들어가면 완전하게 아래로 가는 성향이 끝나잖아요.
유겸이 여기 해에서 유금이 있으니까, 음이 6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갑의 상태가 길러지면서 해에서 완전하게 형성되어서 여기서부터 해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하여 비로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갑은. 그래서 그게 오르는 기상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런 식의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부터 해서 갑은 술에 양하고 해 장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가면 경금이 진에서 양 길러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에서 화가 완전히 필 때 피어서 육양이 정점에 이르고 나면 그때부터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에서부터 경금이 욕을 타게 되고, 그죠? 사에서 장생하고 욕을 타게 되고, 경금은 진에서 양이 됩니다. 예, 그런 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부터는 진월에 경금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뭐, 이 양지들이 특성이 그런 거거든. 그 양지들은 조금 지 밖에 몰라. 지 밖에 모른다는 말은 좀 그런 표현이 그렇나마는 자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외부적 작용에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수용의 의미가 더 훨씬 많잖아요. 다 양지들은 때로 다 그렇죠. 그죠? 임수, 미월의 임수, 추월의 그 병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작용은 다 마찬가지고, 그죠? 장생의 바로 뒤가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면 금방 이어줍니다.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행적 관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축월에 병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막 상관이다라는 육친적 관계로, 그죠? 여기 상관 이 장면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육친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계절에서는 수에 대한 그 작용이나 이걸 통하여서 병화가, 이거 겨울이니까, 이 통해서 목의 그 성장, 이거 금이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목으로, 신금이, 그죠? 신금이 다 목으로 변화하면서 병화가 자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거 확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고, 그 금의 작용을 당연히 여기서는 신금이 풀어주면서 거기서 신금이 자기를 만들어내거든요. 병화를 확산하는 걸 만들어내니까 금에 대한 그 작용력의 의존 혹은 그 같이 병신합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고. 양지가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미월의 임수도 정임화를 하려고 하고 이거 화를 갖다 당겨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겠죠. 죄에 대한 욕심이거든. 다 병신합이나 이런 거 다 재성에 대한 그 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그게 양지가 됩니다. 진월의 경금, 을목, 그죠? 을이 다 관대 타고 음간들이 다 여기서 관대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양지가. 정화가 미월에 관대 타고 진월에 을목이 관대 타고 축에 개수가 다 관대 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병화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무기합으로 봐도 되거든요. 개수하고 병화 관계는 무기합으로 봐도 되는데 고기작용. 병신합이 또 들어있죠. 그죠? 갑은 여기에서는 그 합하는 작용을 기토하고 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긴 없어요. 술에는 양지가. 근데 여기서 수작용이 금작용이 신금이 자기를 갖다 이루어내는 그 작용은 이제 맞아요. 술을 갖다 형성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신금이 관대를 타죠, 그죠? 술에는. 간목은 신금을 딱 보는 순간 신금의 작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려고, 그러니까 신금을 깨트리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특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간들은 반대입니다. 음간들은 생산적 작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을은 미에, 색깔 좀 바꿔가 해볼까? 을미. 을은 여기에, 미에. 반대로 하면 이제 신미. 신축. 그죠? 신미가 신축. 이렇게 되고. 이게 음간들 자체는, 음간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산품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르려고 하는 그 작용이 계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 작용에, 왜냐하면
을목은 금을 만들어야 되고, 정화는 수를 만들어야 되고, 신금은 목을 만들어야 되고, 개수는 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만드는 자리에서 길러지는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 작용을 하는 자리가 양지가 돼요. 그러니까 미의 을목은 양지가 되고, 그죠? 정화는 술의 양지가 되고, 술 다음에 해가 만들어 정임화 반전이죠. 그렇게 되고, 개수는 진해 되고, 그런 식의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기세를 끌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형성시키는 거, 음원 생산하는, 그거를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면 12운성의 기본적인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병원은 하다가 말았나? 병원은 하다가 말았, 이야기, 병원은, 병호, 그거는, 이야기를 했나? 했는 것 같기도 하고, 딴 이야기 막 하다가 지금 넘어왔나?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 항상 볼 때 그죠? 병원은 이렇게 봤을 때 이 병화가 왕지로 들어갈 때는 어떤 작용? 이 병이 목에 대한 기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요. 오월에서 권한에 대한 양간들이 그 권한을 유지거든요. 권한 유지하려고 하는 작용이에요. 양간들 왕지로 들어가면. 갑이 묘월에 태어났다. 뭐 수에 대한 권한을 자기가 가져가려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죠.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자리는 뺏긴다는 거예요. 권한의 이양이거든. 왕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넘겨주는 작용을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주 안에서 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병호가 오게 되면 쉽게 이 갑목의 그 손상이 일어나기 쉬워요. 5월에는 갑이 사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병화가 자기가 이 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작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수의 작용은 점차 흩어지기 쉽고 그죠? 나가려고. 요거 이제 병화의 작용이 그 수작용을 갖다가 갑으로부터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작용 때문에 수들의 이동은 근데 오가 와가지고 수를 갖다가 밑에 지지해서 수를 갖다가 계속 움직여내려고 하는 작용으로서 바뀌죠. 그죠? 예, 그런 작용들이 변화가 생기지. 그 사주에 경금이 있는 사람은 병 오고 왔다 이러면 갑이 손실이 더 빨리 되겠죠. 빨리 됩니다. 예, 그런 변화를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 병화다 이 말입니다. 병화에 의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운세를 읽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읽는 작용을 이제 해야 된다. 이 12운성을 보면서 풀이하는 요령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통변 사주풀이반 하면 이런 거 가지고서도 찬찬히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죠? 한 개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2개지. 수요일 하나, 목요일 하나. 기분 나면 수요일 2개, 목요일 2개. 하나로 꼼꼼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양이라 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단어적 의미로, 단어의 의미로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배속이 되는 거죠. 그 작용력에 의해서 요런 용어들이 통용이 됩니다. 통용이 되는 것은 흔히 많이 좀 쓰는 어떤 그 의미들을 부여하죠. 그래서 양지에서 뭐가 나왔다 이러면 그 작용력은 요런 현상적인 걸로 작용을 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작용이죠. 그죠? 뭐 양육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체 내에서 자라나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외부적 동요가 없이 안정 속에서 양육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양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요하기는 해요. 이 집요함은 있거든요. 양지가 아주 그게 어떤 자기가 형성돼야 되면서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집요함은 있지만은 이게 아주 그죠 적극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쇠병 이렇게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응축되어져 가는 기운이 응축되어서 가는 작용은 좀 엉큼한 작용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좀 엉큼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속마음을 살짝 끝으로 안 그래도 속인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 이 양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속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작용은 아니죠. 예, 그래서 좀 어리숙한 이런 의미의 의미들을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작용을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장하고 보호되는 상태다. 그죠? 이 작용은 일간이 조금 그 작용을 갖다가 주체적으로 하기가 약간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착실하고 온건하다. 좀 긍정적인 것을 많이 넣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때가 됩니다. 리더십이나 과단성이 좀 부족하죠. 이런 것들이 특성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의미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팔다리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다, 표가 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드러난다, 표가 난다. 임신한 사람 이거 뭐 애가 짖다고 아이고 살이째가 배가 나왔네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그죠? 아 애가 짖습니까? 지하철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래 뱃살 나왔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작용이 드러난다, 감출 수 없다. 계획이나 목적한 것이 진행되었으므로 멈출 수 없다. 이게 진행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더 이상. 하늘의 뜻을 맡길 수밖에 없다. 보통 이제 요거를 신살적인 거하고 약간 보태어가지고 설명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신살로 12신살로 들어가면 천살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10윤성하고 제가 12신살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같이 쓰면 안 돼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쓰면 안 돼요. 근데 12지지가 운행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살짝 겹쳐서 가니까 애울 때 비슷하게 이렇게 살짝 걸쳐서 가게 되면 애우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불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애 놓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도 나와요. 이런 글자들이 약간 성격적으로 나온다고. 그게 양지에 앉아있거나 양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사람마다. 아무래도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이 좀 적극적이거든요. 하는 것도 좀 더 발랄하거나 창조적이고. 근데 이렇게 양지나 쇠병사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이러면 약간 음적인 작용을 하죠. 근데 양지는 대략 긍정성, 희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용이나 이런 것에서는 훨씬 더 약간 긍정적 작용을 하는 작용력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유를 가져야 한다.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쓸 틈이 없다. 안정을 원하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웁니다. 아이고 우리 아는 빨간 옷 딸이라 하던데 빨간 옷 사야 되겠네. 핑크빛 옷 사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미리 준비한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독창적이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지들은. 그 천살할 때 우리 생각납니까? 천살 잠시 신살 한번 잠시 들어가 보고 올까요? 천살 어디 갔나? 급제천. 우리 천살 요거 한 거 기억나죠? 이거 여기 보면 이 사람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부처님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 지금 전북무게 지금 불 다 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가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하냐면 단체복 입고 있거든요. 단체복. 절에 가면 절에 자는 거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런 거 하면 절복 주잖아. 입고 똑같이 해라고. 따라해라고. 교회 가면 안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옷 입죠. 단체 같은. 그거 할 때 이 천살이거든요. 이게 외따로에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처럼 우리 이야기할 때, 신앙과 같이 일할 때는 뭐냐면 소속된 것에 맞춰서 간다. 그죠? 자기 주장보다는 전체적인 것에 맞춰서 자기가 한다. 이런 의미가 천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뭐 이게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고 글을 할 때 12신살 이제 12운성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이유들이 같은 맥락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죠? 보통 그런 애 가지고 이러면 또 그런 마음이 더 잘 생기니까 연습한다. 그 다음에 동질에 대한 협조심. 아까 비슷하죠? 아빠 천사라고 비슷합니다. 건전한 마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감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긍정적 사고, 그죠? 뭐 좋은 음악 듣고 막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공간을 채워나간다.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서 요 구조를 이제 직업적인 거나 이런 모양을 보면 양로원, 타가소, 요양소, 요것도 우리 12신살로 약간 연결하면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죠? 비슷합니다. 양지가 되니까 또 이런 의미들이 그대로 딱 들어가면 뭐 기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양자, 사육장, 종교시설, 연습실, 예, 됐죠, 그죠? 어떤 것을 아주 잘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습득의 과정, 다시 연습하고, 다시 복구하고, 다시 갱생하기 위한 교도소 이런 거 딱 맞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면 착한 사람 돼가지고 나오라고 계속 뭘 이렇게, 예, 예, 그런 거. 그죠?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딛고 새롭게 탄생함. 이런 것들이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살과 거의 비슷하죠. 양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보다는 안정함을 추구하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의 그 작용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보편적인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의 수용, 그와 동의를 타인과 동의시하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양지의 특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에서 뭐가 나왔다, 이러거나 양의 그 글자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작용을 알 수 있다. 그 간지의 작용되는 범주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하나의 계절 안에 계약서 딱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서. 그죠?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 명조는 아주 옛날 명조인데, 옛날에 제가 모아놨는데, 이거 명조의 출처는 그 옛날에 이게 제가 어디서 모아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아놔서 있던 것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도 저 낭울명리의 학파에서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난다. 뭔데 하여튼 한번 봅시다. 뭐 이거 공부한다고 뭘 하진 않겠지. 자, 이래 정해년이 왔어요.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이 사주 안에서도 신살 12운성적으로서는 여러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병진대, 신묘절, 그죠? 임술대, 그 다음에 신의 욕,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자리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월지를 기준하여, 이렇게 관찰하기도 된다, 그죠? 병은 오에서 욕지를 타게 되고, 신금은 절이 되고, 임수는 이 사지가 되죠, 그죠? 신묘는 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그 사주로 볼 때 12운성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고 보면 아이고 요렇네 이렇게 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대운상에서도 갑오대운이다. 지금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갑오대운이다 이러면 이때는 이제 뭘 보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계약서 그러면 그러면 갑오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 갑이 계약서 작성자의 그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주제. 월은 또 마찬가지고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정해로 이렇게 왔다 하면 이 올 한 해는 정해가 해수를 가지고 온 정화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간으로 보면 당연히 정의와 발라하고 정화가 어떻게 이 재성으로, 그죠? 재예죠, 그죠? 재. 앞에도 보면 정해대운 앞에도 정해대운 사실 이 운이 일어날 때는 앞에가 영향이 큽니다. 병술이라는 게 왔죠, 그죠? 병술 정해 이렇게 왔으니까 병이 술에 인묘되는 작용으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되는 게 병화가 내가 들어갈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병이 들어간다는 거는 없어진다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정화가 이제 나올 준비하고
그죠? 을목도 그 작용에서는 작용을 갖다 감추고, 갑이 있는 사람 갑을 하지만, 이제 신금의, 내 팔자에서는 신금의 작용을 통하여서 신금이 술의 관대를 타겠다 이 말이잖아요. 병술 앞에, 병술년에, 정해 말고 병술년에. 그러면 우리는 병술년 앞에 해를 살짝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신금이 뭐 하겠다고. 술의 관대를 탔으니까. 임수를, 일간이겠죠, 그죠? 임수, 일간을 신금이 병화를 갖다 입고시키니까, 병화 들어가겠다니까, 그죠? 신금이 병신합 해가지고 바꾸고 병화해서 어떻게 병화를 입고시키고 관을 입고시키고 임수가 이제 내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병술년을 맞이하고 정해로 넘어왔겠죠. 그죠? 이거 연결성을 봐야 됩니다. 그냥 요 달랑 그냥 요 왔다고 정해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로 다 연결. 다음에는 무자가 요러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거를 관찰하고 올해가 다음 해가 뭘 일어나는가를 관찰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12운성에서 작용은 하나의 글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해라는 이 지지에서 작용해서 주체가 되는, 아이고 제가 가렸네. 주체가 되는 그 정화가 나와가지고 이 해에서 주도해서 어떤 작용력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럼 정의가 태가 되어서 정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수의 작용에서 정화가 합을 통하여서 정임합해서,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작용하니까 은간이 태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뭐 자기가 감춰왔던 것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 자리의 가장 그 핵심적 역할을 정화가 하겠다는 거죠, 그죠? 태라는, 은간의 태는. 그거를 이제 작용을 합니다. 제가 그거는 점심시간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간들은 그런 작용을 통해가지고 그 계절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생산을 해나는 그 계절을 해월이라는 그 계절에 가장 그 임수죠. 임수의 그 작용력을 변화하기 시작해요. 다른 거 똑같습니다. 계사, 태 이런 것도. 계수가 사의 태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수가 이 계절에 들어와가지고 무게합하겠죠, 그죠? 무게합하면서 화라는 이 작용의 전반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는 여기 있는 임수의 관을 주관하게 돼요. 이게 태니까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했습니다. 12호성.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작용이더라. 그거를 동반해서 올 때에 다른 애들은 뭐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 팔자는 뭐 하느냐. 내 팔자 뭐 하느냐면 내가 정의가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한테는 정의의 운에 의해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되겠죠. 나는 이 팔자를 얻은 게 나니까. 팔자가 나니까, 그죠? 나한테는 나는 관을, 인성 두 개를 옆에서, 두 개 딱 들고 있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고, 병화는 정의가 오니까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팔자에서 정화가 오면 이렇게 되면 병신화 하던 게 끊기겠죠. 이건 이제 풀이를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요 병신화 하는 거 합이 풀어지잖아요. 여기 하면 정화가 오면. 야, 이제 좀 풀어봐라,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금의 작용과 병화의 작용이 동떨어지게 되고, 신금은 신금대로 욕을 타겠죠, 그죠? 여기서. 욕을 타게 들어가면서, 목을 자꾸 만들려고, 정화는 오면서 정임합하고 풀어지고, 그죠? 병신합으로 묶여있던 병화가 다시 자꾸 살아나려고. 병화는 이제 절지로 맞아있죠, 그죠? 근데 이 해몸이 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도 있고, 해몸이 목을 짜면 묘술합으로 있던 관계가 풀어지고, 수레가 이쪽에서 있던 술토가 이쪽으로 붙고, 진해가 원진 타고, 이런 동시적인 일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지. 이제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보는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한 이유들이 내가 설명 일일이 안 해도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운 자체는 그 변화되는 환경 변화나 여건의 변화가 화에서 이제 금으로 돌아가는 작용에
작용을 하겠죠. 그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선 읽어주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읽어 들어가면서 이 사주를 푸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주 풀이 하는 시간에 같이 잔잔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처음 이 풀이 사주 보는 걸 좀 많이 안 한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공부를 조금 중급 정도 이렇게 해 가시는 분들은 그죠?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이래 뭐든지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꾸준하게 한꺼번에 가르쳐 줘가지고 한꺼번에 확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가 잘 되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교육 명리 공부 20년 이상 가르치는데 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 하지만 꿈꾸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긴 시간 동안 그죠 몇 개월 동안 우리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정리되고 좀 좋은 결과 개인적으로 자기 공부 정리를 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 기초방법 강의는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그죠? 저절로. 예, 그렇게 되니까 항상 그렇게 챙겨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제가 공지가 올라가면 예, 다다음 주에 만나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만나 뵙고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